봉쇄 3년간 쌓였던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23일 밤 광저우 하이주구에서 또다시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정저우 폭스콘의 대규모 폭력 진압이 이틀째로 접어들자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 진압작전, 한편으로 매수작전을 펴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준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현장 동영상이 대량으로 올라왔습니다. 폭스콘 근로자들은 긴 막대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중국 군경과 대치했습니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참여 인원이 최소 10,000명은 넘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군경이 방패를 빼앗기고 경찰차가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의 모습까지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폭스콘은 신규 채용 노동자들에게 사직하고 즉시 공장을 떠나면 1만 위안 약 18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상안은 최근 새롭게 채용된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시위는 최근 고용된 신규 직원들을 중심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이들을 회유하기 위한 보상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달 초 폭스콘 직원들의 대규모 공장 탈출 사태 이후 기존보다 4배의 임금을 약속받고 채용된 노당원과 말단 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오전 폭스콘의 한 직원이 돈이 입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중공의 처사를 보면 이면에 중대한 위험이 숨어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민주항쟁 사례 중 중공이 추후에 보복성 조치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3일 밤부터 1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군경이 주변 도시에서 정저우로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과 홍콩, 마카오 등에서 정저우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도 경찰차가 무더기로 목격됐다고 네티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직원들은 이 1만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적지 않은 누리꾼들이 폭스콘 직원들을 걱정하며 조언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란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폭스콘 직원 10만이면 허난 정부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할 것. 중국 공산당의 약속을 절대 믿지 말길. 이것은 철저하게 진압을 위한 술책일 뿐.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23일 밤 중국 정저우 시정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을 명분으로 25일부터 5일간 방역 공성전을 시작한다고 발표. 시민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말고 고위험 지역 주민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준계엄령을 내린 점입니다. 폭스콘의 이번 시위는 6.4 天安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주로 중국 공산당 당원과 말단 간부들인 점이 다른 민간 시위와는 확연히 달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대학 법학대학원 헨리 가오 교수는 트위터에 뉴욕타임스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많은 신규 근로자들이 현지 정부가 고용한 퇴역 군인과 공산당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썼습니다. 홍콩 작가 타오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저우 반항은 폭동이 아니고 공산당 선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봉기라고 했습니다. 엘리 프리드먼 미국 코넬대 산업노동관계학 교수는 정저우 폭스콘의 봉기는 이 몇 년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자 저항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3일 밤 광저우시 하이주구에서 다시 벌어진 대탈출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민들은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거리로 뛰쳐나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과 충돌했습니다. 현지 위챗 그룹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봉쇄령을 뚫고 돌아다녔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어서 인구 밀집 지역인 주강 삼각주 전체를 위협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유튜버 콰이덴 신문은 이 같은 대규모 항쟁은 중국 공산당이 해결할 능력도 통제할 능력도 없다며 시진핑이 군대를 보내고
군대가 좌로 틀어 진압에 나서면 앞으로 악명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며 군대가 우로 틀면 해방군이 되겠지만 군대를 움직인 자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신의 혁명 때 우창봉기를 떠올려 보면 혁명군 부대는 많지 않았고 청나라 정부는 북양군을 보내 진압하려 했지만 북양군이 총구의 방향을 돌리자 청나라가 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공을 무너뜨릴 기폭제가 민간 봉기가 될지 아니면 수습할 수 없는 전염병이 될지 경제 붕괴가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치 않지만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동시다발로 중공에 타격을 가해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히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퍼부어 1대1로 사업을 진행해온 파키스탄에서 올 들어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키스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 채무를 진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공의 침투 전략이 중대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측의 불투명하고 불평등한 대출 정책으로 파키스탄 같은 채무국의 부채 부담이 증가, 당사국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채 덫으로 당사국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불법적인 뇌물 제공으로 인한 부패 사건이 채무국의 정치 불안까지 야기하자 파키스탄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은 제외 중국인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순인 중국 프로젝트 책임자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런 이유로 신변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4월 파키스탄 카라치테 공자학원 문 앞에서 발생한 파키스탄 여성의 자폭 테러로 공자학원 교사 3명과 파키스탄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카라치의 한 치과를 극단주의자들이 습격, 중국 국적을 가진 3명이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160건의 민간 소요가 발생했는데 주요 타깃이 중국 정부와 1대1로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현재 부채는 GDP의 75%를 차지, 인플레이션율은 25%에 달하고 국가 외환 보유고는 전례 없는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극단주의자들의 행동도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이 나라의 많은 무장 조직들은 자신들이 맞서 싸우는 파키스탄 정부와 베이징이 유착관계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파키스탄 북부에서는 중국인 건설 노동자를 태운 버스가 공격받아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보안 관계자는 파키스탄 탈레반이 2021년 중국 대사를 상대로 호텔 폭파 사건을 일으켰고 카라치에서는 발루치 무장괴한들이 중국 영사관과 중국 자본이 보유한 증권 거래소를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라팔로 판투치 부연구원은 현재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1대1로 관련 추가 대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지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파키스탄은 중국의 독배가 됐다며 현재 베이징은 이미 현지 무장 단체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 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신수경입니다.